South Korea moves forward on that front, we're not going to entertain it. 네, 북한이 또 발사했습니다. 이른바 불상의 발사체, 미사일이라고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합참에서 불상의 발사체가 또 발사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에서 동쪽으로 발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하면서 미국의 허를 찌른 지 불과 닷새 만에 또 발사한 겁니다. 저희 뉴스탑10 첫 번째 소식으로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속보 내용은 저희가 자막으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인 부장,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4시 반에 발사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요? 네, 합동참모본부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16시 30분경에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게 발표 내용인데요. 아직 발사체의 수량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발사체를 추가로 발사한 것,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죄송합니다. 급하게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호도반도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 240km 거리를 쏘아 올렸던 지난 4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불과 5일 만에, 닷새 만에 이쪽엔 이번에 서쪽입니다. 신오리 기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또 발사한 겁니다. 자, 발사한 위치가 다르죠. 거리도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찬일 박사님. 예. 호도반도는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신오리는 어떤 곳입니까? 동창리는 많이 들었지만 신오리는 좀 낯선 곳인 것 같은데 어떤 곳이죠? 북한이 이제 20여 곳의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저 신오리 기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식 인정하지 않았고 아하. 외부 언론에서만 계속 공개한 장소입니다. 네. 우리가 뭐 이제 남쪽으로는 여러 무슨 삭간물도 있고 새로 공개되는 게 많은데 네. 신오리 역시 이번에 주목을 받으려고 했는지 저기서 발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최소한 이제 지적하셨듯이 호도반도에서 쐈을 때 240km, 일본의 영해와 거리를 두고 있고 저것은 그만큼 거리가 또 길다는 얘기입니다. 내륙에 들어와서 다시 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긴 거리를 쏘았는데 아마 최소한 500km까지는 날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어느 정도 거리를 날아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500km까지라고 말씀을 하신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김종문 실장께서 여러 번 해석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주로 기술력이 자신 없을 때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해안가에서 바다 방향으로 쏘아 올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을 가로질러서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번 발사체는 기술력을 자신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북한이 신오리에 노동미사일 여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신호리에 쏜 것 자체가 사거리가 1000km 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지난 4일에는 이스칸데르는 단거리 미사일이고 이번 발사체는 중거리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미국하고 북한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미국이 뭐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만 보이고 뭐 이렇게 강력한 반응을 안 보이니까 네. 미국을 좀 화를 나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신호리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노동 미사일일지 아니면 스커드 이알일지 모르긴 합니다만 일단은 미국을 화내게 만들 만한 걸 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창리 미사일 기지하면 북한의 대표적인 이 ICBM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로 알려져 있는데 신오리 미사일 기지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범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속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자 그러면은 신오리의 미사일 기지가 이 동창리와 가까운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미사일은 그 거리별로 네. 같이 섞어서 쐈을 때 효과가 큽니다. 네. ICBM과 중장거리, 중거리. 그래서 동창리 신호리 또 도밑하면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같이 쏘면 좋은데 지금 김종무 실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노동 미사일 여단이 있는 걸로 봤을 때 거리가 긴 스쿼드 ER이나 네. 아니면 노동 미사일로 판단이 되고요. 스쿼드 ER이면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 700에서 1000까지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가 돼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쐈는데도 무시하고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또 미사일이 아니라 그랬고. 네. 근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동쪽에서 해안에 서서 자신감이 얻으니까 이제 내륙에서 자신감 있는 걸 시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4일날 쏜 그 전술 신형 유동무기 그게 각도를 조정하면 최대 500km 날아가니까 네. 그것을 자신 있게 쐈을 가능성도 하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호도반도에서 지난 4일날 쐈던 예. 이 이스칸데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에 대해서 예. 기술을 입증했으니 이번에 자신감을 가지고 예. 같은 것을 이쪽에서 제대로 된 거리로 발사했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김정국 시장께서는 신우리가 워낙 노동과 스쿼드 ER 계열의 미사일 기지이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을 그냥 쐈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거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북한이 충분히 이 거리는 실력을 자기 입증을 했습니다. 네. 입증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밀도를 과시하기 위해서 네. 이 동해상에다가 선박을 띄워놓고 아하. 그 선박을 이제 마치든가 아니면 선박에 얼만큼 오차가 나는지 그런 걸 과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가정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이어서 진짜 700km 이상, 1000km 가까이 날아갔다라고 한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일본의 영해와 마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을 자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일본을 자극하려고 쏘는 거라가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하. 그러면 주로 이제 북한이 스쿼드 ER을 쏘면서 일본의 EEZ를 영해까지는 아닙니다. EEZ를 이제 침범을 해서 일본을 네. 자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발을 1000km 거리에 쏴가지고 세 발이 탄착점이 전부 다 1km 원내에 들어가는 그런 네. 무서운 능력을 이제 과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사일을 쏴가지고 일본을 자극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과 북한 간의 이제 정상회담도 한번 기도해보고 네. 또 미국도 다시 한번 북한과 이렇게 다시 미사일 회담에 나오게 만드는 네. 그런 전략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된 바로는 일본 영해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고요. EEZ까지만이라도 만약에 떨어졌다면 그것도 일본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할 부분이잖아요. 아마도 아베 총리는 아마도 NSC 회의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언론상에 그런 게 곧 나올 텐데 그걸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 박사님. 지난 4일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미국 측이 그닥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더 긴 미사일을,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ICBM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4일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반응을 보일까요? 예, 이번에는 아마 좀 이제 그 전에 호도반도에서 쏠 때는 옆구리를 살짝 찔렀는데 이번에 네. 좀 세게 타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분명히 미국이 ICBM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정도로 나오지는 않고 네. 그 이상의 수위를 높이지 않겠는가. 네. 우리 쪽에서도 지금 자꾸 불상의 발사체다 그래서 그야말로 참 불쌍한 발사체인데 이걸 빨리 우리가 해명을 해주고 미국이 해명을 해줘야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이것이 북한의 지금 도발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은 이것도 정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시점,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시간부터 좀 유추를 해볼까요? 오후 4시 반. 자,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벌써 그러면 4시 반에 쐈다는 얘기는 네. 벌써 한 12시 정도는 벌써 미사일이 그 위성에 찍히기 시작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봐라. 우리가 쏜다. 아하.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쏘는 미사일이 탄착점이 어디고 네. 어느 정도 사거리를 가진데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라. 우리가 어마어마한 정밀도를 가진 미사일을 쐈다. 네. 이걸 과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노동신문 또는 조선중앙TV 오후에 보면은 이 미사일과 관련된 또 정보가 보도가 흘러나오겠죠. 자, 그렇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또 저 발사체를 쏘아 올렸단 말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의도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참 지금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까지 북한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쌀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겠다, 뭔가 북한을 도와서 대화 평화로 이끌어내겠다는데 또 저렇게 도발을 업그레이드했다는 것, 과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도발을 상승시키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 해봐야 뭐 10만 톤, 20만 톤밖에 안 될 테니까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 현재 우리가 배가 고픈 거는 당신들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정면 돌파해가지고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사일 발사의 목적입니다. 아하. 김기호 교수님. 예. 아직은 성공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탄착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요. 예. 그런데 아까 내륙을 가로질러서 발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설을 한다면 예. 탄착 지점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높죠. 김정부 실장님 그 가상의 선박을 해가지고 명중시킨 걸 조선방송이 그대로 보도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신호를 기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스쿼드 ER이나 노동 같으면 기존에 해서 성공했던 미사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쐈다 그러면은 자신 있는 미사일을 쏜 거거든요. 육지로 쐈다면 그렇게 되고. 아하.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어떤 게 뭐냐면 해상 초계기 P3C가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떨어졌으면 그 부유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우리 RC-135 3종 세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짐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전력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에 저희 탑10에서 한번 북한의 미사일 벨트를 지도로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삭간몰이 포함된 전술 벨트에는 스커드 계열, 그리고 이 평양 인근을 중간을 가로지르는 작전 벨트, 이쪽에는 노동 계열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 동창리와 그 위쪽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중장거리 계열이 주로 배치되어 있다 했는데 이번에 위치가 지금 동창리 인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 가능성이 여기서 또 맞습니다. 유추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거리별로, 그러니까 단거리 이제 중거리는 이제 우리 휴전선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중거리 이상은 이제 평양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토는 이제 북쪽에 있다 하는데 꼭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네. 서쪽에 미사일 기지가 많은 거는 중국 때문에 미국이 폭격을 해도 잘 폭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창리가 거기 있고, 지금도 현재 정주에 있는 신원이도 거기 있는 이유가 중국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이제 공격을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놨다고 봐야 됩니다. 네. 요즘에는 그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총알보다 왜 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속이기 위해서는 또 거기 신호리에 가가지고 중거리를 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동식 발사대로. 아하. 예.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거리 미사일, 지난 4일에 발사했던 단거리 미사일은 고체 연료였고요. 이번에 신호리에서 중거리 미사일, 노동이나 스커드 ER 계열을 쐈다면 이건 액체 연료잖아요. 액체 연료는 주입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준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성에서 다 포착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막만 쳐도 네. 천막 속에서 이제 연료를 주입하고 이 산화제를 주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성으로 안 찍힐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액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지난 4일에 발사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ICBM이 아니니까, 즉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죠. So we know a couple things. One, there at no point was there ever any international boundary crossed. That is, they landed in the water east of North Korea and didn't presen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to South Korea or Japan. We know that they were relatively short range. And beyond that, we know they weren'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either. And beyond that, I'll leave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characterize this when the further information arrives. 5월 4일 이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미국은 오늘의 이 불상의 발사체 발사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 군부는 정찰 자산들을 총동원해서 한반도에 배치를 해놨죠. 그런데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미 해군의 해상 초계기 P3C가 바로 며칠 전부터 우리 동해 인근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조수진 부장. 네. 그러니까 마치 오늘 발사할 것을 다 감지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네. 최근에 계속 초계기들이 왔거든요. 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난 4일에 북한이 발사체를 띄웠습니다. 네. 이때부터 미국 측 정찰 자산이 잇따라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다. 네. 이것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공기 비행을 관찰하는 민간 추적 항공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에어크래프트 스폿인데요. 여기에서 미 해군의 해상 조개기가 오늘 경기도 북부 등 수도권 상공에서 비행한 사실이 포착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전개된 해상 조개기는 주일 미군 소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일 미군 소속의 해상 조개기가 우리까지 왔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은 해군이었는데 미 공군 소속의 리벳 조인트가 어제 오전에 서울과 인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금 신오리 인근 정찰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맞습니다. 벌써 북한 내부에 의심스러운 동향이 보이기 때문에 네. 위성으로도 찍었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 감청을 해가지고 현재 미사일 발사를 하려 그러면 지휘부와 그 발사 차량 그다음에 이제 발사 차량과 탄도하고 교신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다 사전에 입수하고 미국이 RC-135 계열 그다음에 이제 초계기를 보낸 것 같은데 네. 현재 아까 그 사진이나 그 지도에 보면 말이죠. 미국이 신호 장치를 켰을 때 항적만 나오는 것이지 네. 미국이 항적을 신호 장치를 껐을 때는 항적이 잘 안 나타난 건데 네. 저게 주일 미군 기지 주일 미군 거기 때문에 아마도 동해를 가로질러서 올 때는 꺼놨다가 그렇죠. 가로질러서 우리 한반도 끝까지 왔다가 가로질러서 되돌아가면서 이제 켜가지고 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분명히 우리가 왔다 갔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일 미군 소속의 미 해군 초계기가 바다 위도 아니고 우리 수도권 경기도 인근을 비행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인근, 말하자면 신오리 쪽에서 뭔가 감지가 됐다.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게 우리가 P3C라 그러면은 잠수함만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게 느리게 프로펠러로 날아가면서 엄청 넓은 지역을 보기 때문에 네. 바다가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선박도 저 P3C가 가면서 다 잡아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이나 해상에 또 이게 탄창물이 떨어질 때 동해안으로 떨어지고 그걸 대비해서 네. 지금 제가 지난번에 탑10에서 RC-135 3종 세트가 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게 떠가지고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니까 전부 알아보기 위해서 P3C를 급파한 것입니다. 네. 자, 지금 2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심심할 때마다 미사일을 쏘아 올렸었잖아요. 그때로 지금 다시 되돌아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단거리 쐈고요. 중거리 쐈고요. ICBM은 지금 큰 모험일 테고 뭔가 신형 미사일, SLBM 정도는 또 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어요. 네, SLBM은 반드시 쏴야죠. 벌써 네. 북극성 사명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벌써 2년 동안이나 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지금 한 번도 등장하지 쏘지 않았죠. 못했습니다. 이걸 쏴야 미국과 한국의 위협이 되고 일본의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다시 쏜다 그러면 SLBM, 북극성 사명을 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일단은 신포급 잠수함, 2,000톤짜리 잠수함에서 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아마 연말쯤 완성되는 3,000톤급 잠수함에서 바로 이제 북극성 사명을 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2년 전 상황이 생생하게 다시 기억이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참 묘합니다. 한미 당국은 애써 북한의 도발을 좀 톤 다운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북한은 자위권을 강조하면서 으름장을 계속 놓고 있는 상황이죠. 2년 전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보면 화성 12형 발사를 시작으로 수도 없이 발사체를 계속 발사했었잖아요. 저도 바로 그 2년 전 상황이 생각나서 2년 전에 기사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네. 8월 26일이었는데요. 2017년 8월 26일 날 북한이 그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이때 우리 청와대에서는 전략적 도발이 아니다. ICBM이 아니다. 일본도 NSC를 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마치 일본이 안 열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과연 우리의 청와대가 맞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 문제는 바로 그 직후에 북한이 김정은 참관하에 화성 12형을 발사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연일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 탑10에서 집중 분석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번엔 무슨 미사일, 이번엔 어떤 미사일, 이 미사일의 성능은 어떻다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딱 2년 만에 미사일이라고 부르질 못하고 계속 불상의 발사체라는 새로운 말로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호리에 쏜 거는 불상의 발사체 소리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거리가 1000km쯤 되는데 네. 이게 무슨 소총도 아니고 네. 박격포도 아니고 이건 뭐 미사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못 할 겁니다. 아니 오후에 오늘 합참에서 발표를 불상의 발사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쯤은 벌써 분석 결과가 나와야 될 시간인데 네. 아직까지도 민거적 하면서 차마 미사일 소리를 못 하고 네. 계속해서 이제 발사체를 현재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저는 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네. 불상의 발사체. 이걸 합동참모본부가 이걸 발표를 한다? 야 정말 우리 군이 이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나. 네. 불상의 발사체가 정말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지난 4일이었습니다. 호도반도에서 해안 지역이었죠. 해안 지역에서 동해바다 쪽으로 240km 정도의 거리로 불상의 발사체를 북한이 쏘았습니다. 탄착 지점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닷새 만에 바로 오늘 오후 4시 반에 동창리 인근 신오리라는 미사일 기지에서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바다 방향으로 중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를 또 쏘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비행 거리 그리고 탄착 지점 등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4일에 발사했던 단거리 발사체와는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도 분명히 심각한 반응과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본의 반응도 주목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내에라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